자, 2차 방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죠? 복소수였죠. 복소수를 왜 공부했을까요? 저거 맞아요. 2차 방정식 잘하려고 내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자, 곱셈공식을 공부한 이유는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해서, 임수분해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결국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x의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는 수가 있어. 이거 만족하는 x의 근을 구하라,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불마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불마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니까 x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었어. 이거 만족하는 값은 뭐가 나와야 되죠? 준이? x의 제곱의 값이 마3이 되었어. 편하게 마이너스 9라고 해줄게요. x의 제곱의 값이 마9가 되었어.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내가 개념 테스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 얘는 뿔마 3 i가 되는 겁니다. 너 스파르타 군말하지 말고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가 나오면 괜찮겠지. 근데 이런 것들 x의 제곱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구할 수가 있죠. 오케이?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3 내용에서 했었으니까 중3 내용을 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면은 얘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는 0 해서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4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냈으면 됐었는데,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썼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면은 얘는 근의 공식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근의 공식이래.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기서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썼어야 됐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기억나니? 넌 나한테 배우지 않았긴 했지만 4A였나? 2A분의 2A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증명도 해줘야 되겠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냈었습니다. 오케이? 해서 굳이 이것의 x의 값을 구해보면은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32가 되어가지고 41 얘가 근이다 라는 걸 대답을 해줬으면 됐습니다. 기억납니까? 오케이? 2차 방정식 너도 공부했어요. 우리 다 공부하긴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자, x의 제곱 이런 것들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의 근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판별식을 해볼 거예요. 판별식이래. 근의 공식을 해볼 거예요. 근의 공식 해보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이 루트 안에 값이 음수가 되지. 이러면은 우리가 중3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근이 있어 없어? 없죠.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게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하고 수학자들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어떠한 유명한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것 때문에 수학계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너희들은 사실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대학교 가면 공부할 내용인데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n차 방정식은 해가 무조건 n개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얘는 해가 몇 개예요? 2차 방정식인데 해가 몇 개예요? 2개죠.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얘도 해가 몇 개예요? 2개. 얘도 해가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2개. 얘도 해가 2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는 2차 방정식이긴 한데 루트 안에 근이 없잖아. 이거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근이 없어지잖아. 근이 없어야 되는데 근이 2개가 된다. 뭔가 오류가 났죠. 누가 틀린 걸까 그러면은?
얘가 틀린 겁니다. 얘가 틀린 겁니다. 해서 어떻게 틀렸나? 저 근이 실근이 아니라 복소근 범위에서 무조건 두 개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만약에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있겠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 고등과정에서 공부하는 2차 방정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케이? 루트 안에가 음수였으면 중3 때까지는 근이 없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근이 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대신 실수의 근이 아니니까 허수의 근, 허근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감이 왔습니까? 개념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오케이? 이런 내용을 말해 줄 건데, 자,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1차 방정식 자체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1차 방정식에 대한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1차 방정식. 자, 뭘 보고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까? 차수가 1인 방정식. 대충 쓰면은 이런 것들. ax 플러스 b는 0. 이런 것들을 보고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거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라 라고 계산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준이? 이항하고 구해서 a를 나누어서 하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차니까 근이 몇 개 만들어져?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들이 중1 과정에서 공부했는데 고등 과정에서 굳이 이걸 다시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중학교 때 정말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나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지만 정말 바깥쪽으로 가면은 고1인데 1차 방정식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음수 계산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잘한다는 기준 하에 아무리 잘했고 그리고 내가 2차 부등식까지 보통 2차 부등식 범위까지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볼 거란 말이에요. 처음 모의고사를 보면은 2등급 맞기가 대단히 힘들긴 해요. 근데 보통 잘하면은 3등급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못하면은 막 8등급 9등급 이렇게 맞겠죠. 근데 못해도 내가 하라는 것만 했으면은 못해도 5등급은 받을 겁니다. 시키는 것만 다 했었으면은. 오케이? 근데 5등급이 그러면은 뭐냐? 이게 딱 절반치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 예비 중3이고 공부를 이렇게 이제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생 절반이 너희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더 공부하면 더 올라가겠지. 못해도 5등급이 유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다 복습을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똑같은 내용 복습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를 약간 더 응용을 합니다. 이것도 중등 과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약간 더 응용을 해가지고, 자, 만약에 여기에서 A가 0이고 B가 0이게라고 다시 쓸게요. 그래서 뭐 이쁜 모양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A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면은 대충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의 해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말을 하면 되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얘가 만약에 약간 특별해져요. 특별해져가지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해볼게요. A가 0이면은 이 X 부분이 다 사라지겠죠. 오케이? 재미가 없니? 자, 너한테 많이 물어볼게요. A가 0이라고 생각하면은 B가 0이 아니에요. 식을 써보면은 얘는 B는 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B가 게다가 0도 아니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해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겠지. 이런 경우도 문제에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없다 라고 해서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오케이? 해가 없을 경우 1차 방정식인데 해가 없을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니까 A의 값이 0이고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니까 B의 값이 0이 돼요. 오케이? 이거 항등식이죠. 사실상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좌변의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이 될 것이고 우변의 계산 결과도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얘의 계산 결과는 0은 0꼴이 나오겠죠. 그러면 X에다가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이 되는 친구들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예시 하나 들게요. 오케이? 자, 대충 막 3x 플러스 2는 뭐 ax, 다시 ax 플러스 b라고 했었을 때 해가 하나만 있을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해가 하나만 있을 경우. A가 3이 아니고 맞아. A가 3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뭘로 나누어 가지고 x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해가 저기 있는 것처럼 해가 없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해가 없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A가 3이면 그치. A가 3이면서 그럼 둘이 같아지죠? 이항하면 사라지겠죠? 사라지는데 얘들이 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E랑 B랑 서로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A는 3이 돼서 사라지고 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계산 결과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연립방정식에서 했었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는 3이 A는 3이고 그 다음에 B가 2 B가 2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똑같아진 항등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부정 방정식 이란 게 나오는데 해가 엄청나게 많은 방정식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1차 방정식 간단한 내용 했고 근데 1차 방정식이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1차만 이렇게 편하게 풀면 좋을 뻔 했는데 미소. 자, 1차만 이렇게 풀면 좋을 뻔 했는데 1차를 굳이 꼬아가지고 이런 문제도 넣어 놓습니다. AX는 B 이거 풀면은 편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들이 1차를 주고 싶어. 2차는 어려우니까 안 주고 싶은데 1차에서 대단히 많이 꼬고 싶어. 그래서 절대값 한정을 넣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테니까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일단 여기에 많이 넣어놓진 않았어요. 지금 이것까지 막 섞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 거고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알려줄 내용이어서 지금은 당장 넣진 않았는데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풀어줄 겁니다. 하지만 내신이라거나 좀 어려운 문제에서 무조건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저렇게만 문제를 풀면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치? 이렇게도 나옵니다. 절대값 x 플러스 a 절대값 x 플러스 b 이의 계산 결과가 C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풀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고 자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거. 응? 있죠. 그래서 더 어렵게 막 이런 것도 냅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일단 알아는 두고 선생님 막 문제에서 만났을 때 저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미리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나보세요. 알겠죠? 아예 알려준 적도 없는데 문제에서 만나면 대단히 힘들어지니까 미리 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더 내절해가지고 동그라미에 그 다음에 네모에 하고 거기다 절대값을 더한 다음에 또 세모의 절대값은 뭐 별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각각 문제 푸는 방법은 우리가 중1 과정에서 또는 중3 과정에서 해봤으니까 일단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지개 한번 하세요. 왜 이렇게 침울하죠? 자, 2차 방정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2차 방정식은 2차가 있는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값이 0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a 값이 0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2차라고 했으니까 2차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꼭 지켜주시고 오케이? 이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것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보통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민규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했잖아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항. 근데 여기서 이항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인수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풀어봤잖아. 예시해가지고 기본적인 이쁜 녀석들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해 공식. 오케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고 근해 공식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그러면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되는 대로 하면 되고, 근해 공식은 근해 공식 되는 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해 공식 공식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뭘 보고 근해 공식이라고 하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준이야, 짝수 근해 공식이 있는데 기억나니? 말해볼 수 있겠니? 짝수를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내가 이럴까봐 내가 꼭 책 한번, 너 나중에 3학년 1학기 책 한번 내가 보여주면은 있습니다. 짝수 근해 공식 넌 기억나니? 짝수 근해 공식. 얘가 만약에 짝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특이한 공식이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했어요, 준이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대단히 속상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저는 바다쌤한테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복소수 배운 적 없어요. 이럴 거예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 풀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고 판별식이라고 했어요. 판별식. 이거 기억납니까? 중3 과정이, 여러분들이랑 나랑 중3 과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 둘이는 했고, 나랑 같이 하진 않았지만, 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고 ABC를 다 썼으니까 새로운 문자 D라고 쓴 다음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또는 0이랑 같거나 또는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은요? 0보다 크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해가 있다. 근데 해가 있는데 어떤 해가 있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을 했는데 0이 되면은 해가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 했죠? 아예 몰라요? 이거는 기억나니? 응? 아니에요. 중복된 건 중군이다. 중군이다라는 성질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중3 과정까지만 생각하면은 이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죠? 해가 없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없다. 중3 내용에서 2차 반전식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래요. 특히 둘이는 좀 이따 상담 한번 합시다.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준이? 아니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처음이 아닌데 왜 기억이 안 나? 처음인 거랑 공부 잘 하는 거랑 다른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좀 넘어가다가 보니까, 자, 예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25는 0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에 대한 근해 공식을 찾아볼 건데, 근해 공식 해가지고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 있으면 뭔지를 찾아볼 건데, 자, 여기서 b 프라임의 값이 마3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근을 찾아보면은 얘는 a분해니까 분모는 무시해도 되겠죠. 1로만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을 써야 되니까 9 마이너스 ac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5 써서 이 안에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루트 안에가 음수였으면은 원래는 해가 뭐라고 했죠? 원래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었는데, 근데 우리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판단을 이제는 공부했었잖아요. 자, 준이야, 이거는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쓰면 뭐가 돼요? 3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마이너스 16 간단히 표현해서 뭐라고 해? 이제는
4 4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실수가 맞아 아니야? 실수가 아니죠. 그런데 판별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산해보니까 음수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영역이죠. 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근이 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어떤 근이 있어요? 이런 수를 무슨 수라고 하죠? i가 달려있는 수를 뭐라고 하죠? 허수라고 했죠. 해서 판별식을 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던 거는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판별식을 해가지고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할 수가 있고, 판별식을 해가지고 0이랑 같으면은 얘는 중근을 가지는데 중근은 항상 실수예요. 실수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른 내용. 그러면은 이제 굳이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판별식의 값만 너가 찾아봐요. 판별식의 값만 생각해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16 빼기 20이 되겠죠. 얘는 0보다 어째요? 작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중3 내용까지만 생각하면은 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등과정 넘어와서 얘가 근이 어째요?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걔가 누군지는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일이고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허근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가 저기 말했던 대수학의 기본 정리 때문이에요. 해가 중3 과정까지만 생각하면 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해가 무조건 두 개가 있다며, 그러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허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너희가 1년 뒤에 나한테 수원 과정을 공부하게 될 텐데, 수원에서 자, x의 4제곱이 16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뭐 있을까요? 일단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모두 2가 있긴 한데, 이거 x의 값이 2가 있긴 한데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모두 몇 개 있을까? 4개 있겠죠. 왜? 4차 방정식이니까 4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찾아지는 것은 2랑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요. 다른 두 개는 뭘까? 허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원에서 공부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지금 루트 정도만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원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x를 보고 4 거듭제곱근 16이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게 됩니다. 1년 뒤입니다.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근이 어떤 근인지만 판단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요. 시영이 얘 근을 판단해 보면 어떤 근이 될 것 같아요? 판별식 한번 써봐요. 6의 제곱 36 마이너스 암산했어요. 말고 중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중근이 되겠죠. 왜냐면은 짝수 판별식을 해가지고 6의 제곱 마이너스 ac 36 계산하면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중근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2는 0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판별식 써봐요. 판별식이 뭐예요? 이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라고 했어요. 잠깐 끊어도 되니까. 아니면 손 들고 있든가. 판별식이라는 것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인데, 이 값을 알고 있으면은 얘가 실제 근이 누군지는 몰라도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판별할 수가 있어요. 서두실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이 뭐예요? 실수근. 그 실수근이 자, 만약에 x의 값이 이렇게 i가 나왔어요. 얘는 실수예요, 허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허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근. 오케이? 근데 근이 이런 식으로 6이 이거 나중에 근을 구하고 보면은 6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실수예요, 허수예요? 6이라는 것은 실수죠. 그러니까 얘는 중근인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어쩌다 보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됐어. 음수가 되면은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다 라고 예상하는 거고. 또 있어요? 해서 다시 한번 그럼 판별식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생각하면은 4ac를 계산하면 걔가 판별식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b의 제곱 하면은 25 마이너스 4ac 하면은 플러스 48이 되겠죠. 오케이? 얘가 계산해 보니까 0보다 어째요? 크죠? 그러면은 0보다 크면은 근이 어떻게 판단이 된다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다 됐어요? 이거 바로 뒤에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좋니? 뭐요? 오늘은 단원 자체는 두 단원이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은 대신 풀어야 될 여러분들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도와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잠깐 뒤에 거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알겠죠? 개념이나 과제 풀 사람은 더 풀어도 좋고 좀 도와드릴 테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가 둘이 개념을 다시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PE 교재 좀 풀고 있으세요? 다녀오세요. 뭐야,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이 멀대요 얘가 여기서. 여기 뒤에 있는 거? 바로 앞인데. 여기 옆에 이마트24도 새로 생겼던데? 그래요? 오늘쯤인가 생긴 것 같아요. 저 한티역으로 바로 걸어가면 있는데 준이래. 민규 어디서 이해한대요? 우린 똑같아. 근해 공식 공부한 기억은 나요? 네? 반입 먹을래요? 네, 그냥 계란 알레르기. 그런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약간 맛있어. 먹을 수 있어. 다 먹었어. 다는 뭐. 너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나 100만 원 줄게. 여기서 와서 딴 거 하세요. 왜? 집에서 사물함 나오면 찍으면 사물함 안 열릴 때 거기서 가고 매일매일 와서 했으면 좋겠다. 사물함 장수 메인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개선되기 힘들어 보여요. 이거 있는데 손할까? 이거 봤어 너 봤어? 아니 이걸로 4번 써줘요 물새가 무슨 손가락가루가 없어. 머리 많이 아파요? 왜지? 자, 저 오늘 화났으니까 오늘 예민하니까 나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왜 예민하냐면 어제 진짜 새벽 5시에 강의 찍고 들어가면 좀 현타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한 4시간 동안 강의 찍고 들어가는데 이거 기껏해야 조회수 5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잠깐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돈 더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만드는 건 맞는데 기껏해야 조회수 5인데 5시간 동안 열심히 영상 찍고 그냥 공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개념 강의면 상관없어요. 개념 강의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공개로 돌릴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는 대신에 평생 쓸 수 있죠. 뭐라고요? 이 내년에 바꿀 거라니까? 응. 내년이면 공동수학으로 바뀌어요. 너희가 지금 수학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되면 수학상 안 배우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어? 저희 때까지 이거예요 수학생활. 아니요. 너희도 공동수학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공통수학 좋은 교재가 안 나왔고요. 게다가 공통수학 심화 교재가 또 안 나왔어요. 행렬이랑 1학기 때 행렬이랑 조합을 공부합니다. 근데 배우긴 배워요 이런 거. 네, 배우긴 없어지진 않아요. 단어 그건 그대로예요.
새로 추가되는 거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추가되는 거지 뭐가 사라지진 않아요. 약간 위치가 바뀌는 것 뿐이고. 다시 근해 공식 몰라요? 배현이가 좋아하는 방울 중에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죠. 오케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잡담하지 말고 문제 푸세요. 문제 풀고 있어요 일단. 너도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있으세요. 오늘은 강의가 2개뿐이어서 개념적으로는 설명드릴 게 많이 없고 내가 좀 유형적으로 알려줄 게 많아서 CP를 좀 많이 풀어줄 예정이긴 합니다. 영상은 다 찍어놓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도 많이 풀어주고 질문풀이 좀 받고 할 건데 너는 이해 안 된 거 있었어 없었어? 어디서요? 이거 전체적으로. 저거요. 응?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36은 0할 때 점에서 왜 인수제곱이 되는지. 이거 아니. 응? 모든 부족한 부분 푸세요. 부족한 부분.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둘 다 같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습니다. 얘 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이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되어 있으면은 인수분해 할 수가 있잖아요. 인수분해 준이 하세요. 응? 이거는 오늘 공부한 거니까 이거는 이 근이 있냐 없냐 서로 다른 두시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고 이 앞에 거 다 했어요 혹시? 앞에 거 하세요. 앞에 거 이건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영상 왜 안 봐요? 영상은 계란 때문에 그래? 이게 머리 아픈가? 응 거기. 자 다시 이거 인수분 하세요 준이. x 빼기 그 다음 x 플러스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도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x의 제곱 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 하면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돼. 안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를 구해야 돼? x제곱 음흠. 빼기 x는 10.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근의 공식이란 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근의 공식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x라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얘를 이항해.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10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케이? 근데 완전 제곱식 기억나니?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몇이 필요해요, 준이? 완전 제곱식,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은 상수 몇이 필요해? 내가 절반의 제곱이라고 말을 했을 텐데 4, 기억나요? 절반의 제곱? 몇이 필요해? 16. 플러스 1이 필요하지. x의 계수의 절반.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제곱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고. 오케이? 또 이거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 영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안 해놨으니까 여기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절반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러려면은 절반의 제곱 필요해서 플러스 1 하고,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 모양이에요? 민규. x 플러스 1. 여기 많이 쓰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 모양이 되겠지. 얘가 10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루트 씌워가지고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이항만 하면 되겠지. x의 값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문제 풀면 쉬워 안 쉬워? 어렵죠? 그래서 근해공식이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해공식은 a 나눠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항을 해.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책에 쓰게 했는데 3학년 1학기 책에 다 있습니다. 이항하면은 플러스 a분의 b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절반이 2a분의 b니까 제곱해서 플러스 4a의 제곱 b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이제 그냥 사실 이거 지금은 외울 필요 없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오케이? 근데 아까 저쪽에 네. 그 아까 그 뭐였지? 절반의 제곱할 때 네. 그러면 왜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절반의 마이너스 2의 절반은 4 마이너스 4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너가 이게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10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내 희망사항은 얘가 x 플러스 a의 제곱은 뭐뭐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오케이? 근데 아무 상수도 없잖아. 근데 그치? 몇 가지 상수를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전개해봐요. 전개하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ax 그치? 플러스 a제곱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잖아. a가 몇이 돼야 돼? 1이요. 4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1이다 라고 암산으로 구해내는 거야. 이미 곱셈공식을 마스터 했으니까. 곱셈공식 다음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치? 근데 없던 일을 만들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는 거고. 이거 더하기 1을 안 했었네요. 실수했네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있게 고등과정 넘어가자 한 겁니다. 이게 고등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다 다음 단원이긴 한데 아직 공부 안 해서 그건 좀 다음 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2차 박 2차 함수 아직 공부 안 한 영역. 근데 아니 그래도 2차 함수 여기서 다시 공부하면 돼요. 어차피 고등과정 자체가 공부 안 한 걸 감안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항상 말했잖아요. 고등과정은 생각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그리고 그거 감안하고 또 교재 만들었어요. 자, 봅시다. 해서 얘 절반이 2a분의 b이고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가 될 것이고 없던 녀석을 만들어줬으니까 여기도 없던 녀석 만들어주면 되겠죠. 대충 흘려 들으세요. 알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얘는 통분해가지고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는 4a 제곱으로 통분했어요. 4a 4a 곱해서 마이너스 4ac 뒤에다 써주고 b 제곱 앞에다 써주고. 됐죠? 루트를 씌웁니다.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 씌워서 얘는 2a가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크는 공식. 공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공부했잖아. 왜 몰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얘들은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했어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비슷한 수준? 지금보다는 덜 했겠지만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판단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대충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A, B, C의 값을 다 적당히 집어넣을 건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A가 얘, B가 얘, C가 얘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플러스 40 여기까지 질문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4 라고 쓸 수가 있는데 루트 44는 2루트 11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무리수 영역도 이미 공부했던 영역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1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거 2죠. 그냥 이 그냥 비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 2가? 2분의 약분 이것만 할 거예요? 이건 약분 안 해요?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2루트 10?
루트 44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11이잖아요. 루트 4가 2잖아요. 아, 네. 됐죠? 2를 한꺼번에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약분하고 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해가 나오겠죠?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지? 오케이? 얘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알아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 안의 값이 음수가 돼. 음수가 되면 중3 난이도에서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판별식이라고 공부를 왜 했었어요. 없는 거예요? 루트 안해가 음수야. 말이 돼야 안 돼. 아, 중3 내용에서는 안 되죠. 허수를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은 실근이 두 개가 있는 거고, 0이랑 같으면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네? 실근이 같다는 같잖아. 두 개 있다고. 필요한 거예요. 얘가 2분의 마이너스 b를 고정을 하고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로 나눠지잖아요. 두 개로 찢어지잖아. 그치? 얼마나?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이 모두 몇 개예요? 두 개지. 근데 저 값이 만약에 0이야. 얘가 0이야.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면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는 0이 되면은 실근이 하나, 그러니까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판별식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아.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루트 안해가 음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고등 과정에 넘어오면서 사실 허근이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허근이 허수, 허수? 허수근. 허수근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너 그런 태도 하지 마세요. 너 다른 왜 돌아봤어요? 왜? 여기까지 질문. 또 그럼 이거 감안해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막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저것도 다 근의 공식 상. 해서 b의 제곱 14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44 는 0이 되겠죠. 오케이? 144가 왜 두 번 나와요? b의 제곱 몇이에요?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4ac 36 곱하기 4는 144. 됐죠? 그래서 는 0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중군이다. 중군은 항상 실근을 말을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b의 제곱 하면 몇이에요?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8 되겠죠. 0보다 크지? 마이너스 4이시. 이거 2분의 마이너스 b도 포함이 돼야지. 아니지. 루트 안에만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은 루트 안에가 몇이냐에 따라서 중근이냐 실근이냐가 나눠지는 거니까. 아, 그 중근 실근을 구분한 거예요 지금.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근이 몇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은 다 구하면 귀찮잖아요. 그냥 근이 뭔지만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만 비교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플러스 48 더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오케이? 근데 왜 마이너스 5x가 b의 제곱? 아니지. 이거를 보고 a, b, c라고 하는 거라고. 달려있는 모든 개수를 보고. 아, 네네. 됐죠? 근데 얘 봐봐요. 얘는 b의 제곱 하면 몇이에요? 16, 16 마이너스 4ac 하면 몇이에요? 20.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0보다 작아. 루트 하나가 0보다 작아. 원래 해가 없다 였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질문 준이, 너 그 태도 하지 마요. 태도 바르게 해.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되도록 노력을 하든가. 근데 루트 하니까 마이너스면 해가 없는 거죠. 이제는 고등과정 넘어오면서 허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고. 그럼 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없어요. 됐습니까? 중3 내용이에요. 공부한 내용이에요. 근거계수 관계 원래 간단하게 여기 이미 자세하게 해놨구나. 자 봅시다. 자, 근거계수 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좀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봤으면 이미 알 수 있었을 내용이지만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알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과인데
아무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 거예요. 알파랑 베타라는 것은 좀 우리가 a랑 b를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새로운 기호를 만들고 싶은데 뭐 c, d, e, f 이런 걸 쓰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a, b랑 비슷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저기 왜 걸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만든 거여서. 그리고 원래 있던 이게 그리스어인가? 그리스어 소문자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스어 소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우리 이미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죠. 두 근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만 나와 있었을 때 근데 근의 공식 다시 말할 수 있나요? 뭐죠? 2a분의 그렇지. 2a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b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주 b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빼기 4a 4ac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를 따로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부분 따로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작은 걸 왼쪽으로 큰 걸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굳이 한번 써보시면은 그러면은 두 근이라는 게 하나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것이고 다른 한 거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두 근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얘가 대충 작은 녀석을 알파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면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 마이너스 그치, 왜요? 그 더하기를 하면은 더하기를 하면은 루트 부분이 더하기라는 개념 두 개를 더하면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자, 저 셈이잖아요. 자, 알파라는 게 이 덩어리고 베타라는 게 이 덩어리라고 했어요. 둘이 더하면은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남아있는 건 2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마이너스 b 둘이 더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약분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둘이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알파, 베타를 곱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합차 공식 만들어지겠죠. 곱해보면은, 자, 분모는 곱해져가지고 4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끼리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준이. 분자끼리 곱하면 네. 마이너스 b의 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마b의 제곱,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니까 뺀 거 하나 더한 거 하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 아니에요? 결국에는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긴 해요. 일단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b의 루트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하나 좀 증명하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논리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왼쪽에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루트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 민규 이거 계산하면 분자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b의 제곱 플러스 4a 그렇지. b의 제곱 빠지니까 4ac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4의 사이 약분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분의 c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고 보니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최종 결론 이거를 가지고 아하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간단히 나타내고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알파 곱하기 베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얘는 a분의 c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의 장점은 뭐냐? 아까 우리 판별식도 근을 자세히 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포인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를 판단했었잖아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이 뭔지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근에 대한 합이나 곱 정도는 빠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 문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은효 생일 4월 11일. 어? 4월 11일.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2는 0을 하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네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x 마이너스 그치? 는 0이 돼가지고 x의 근이 6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합이랑 곱을 계산해 보면은 두 근의 합은 몇이 나와요? 4.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자 민규 여기 달려있는 개수를 A, B, C라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온다고 했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A분의 알파, 두 근이 뭔지 몰라요.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은 두 근 합이 뭐가 나와요? 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아니지, 여기 개수를 보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계산 결과 몇이 나와요? 4가 되겠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은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알파 베타는 여기 나와 있던 대로 A분의 C로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A라는 게 1, C라는 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계산하면 몇이 나와? 마이너스 12. 맞죠? 오케이? 얘는 근을 구해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실제로도 그 비교를 해봤지만 둘이 같다는 거 이용했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굳이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이나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생일? 9월 17일 9월 17일. 자,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7은 0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는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근을 만약에 구하려면은 정말로 근의 공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은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근의 합 어떻게 쓰면 되죠?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는 마이너스 a분의 b 판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몇이 돼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개수를 a, b, c라고 하는 거예요. 1과 9랑 17이 개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1분의 9요. 9.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9가 두 근의 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이 몇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하지만 두 근의 합은 구할 수가 있다고. 두 근이 뭔지 모르지만 얘 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두 근이 뭔지 모르지만 두 근의 합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2차 반전식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얘는 계산해보면은 a분의 c가 되기로 했었잖아요. a분의 c 계산하면 몇이에요? 17. 17. 두 근이 뭔지 알아볼라. 이제 알잖아. 아, 모르죠. 뭔 소리예요. 절대 몰라요. 근의 고책 해봐야 아는데, 근데 두 근이 뭔지 모르지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9, 두 근의 곱은 17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이고 이거를 이용한 문제들이 또 여러 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이해 안 된 사람 완벽하게 이해됐죠? 이게 곧 중등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고 사실 나오는 교재가 가끔 있어요. 어떤 교재냐면은 뭐 최상이라거나 좀 어려운 교재는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켤레근의 성질까지 하고 이번 영역이 끝나게 되고 다음 단원 내용은 거의 활용에 대한 영역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게 두세 개밖에 없더라. 자, 똑같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니까 a의 값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만약에 a, b, c가 요리수예요. 오케이? 근데 한 근이 어떻게 표현하냐? 한 근이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가 나왔다고 하면은 다른 근은 무조건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됩니다. 굳이 알파 베타가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켤레근이 나와야 돼요. 자, 켤레 어디서 들어봤어요, 민규? Z켤레, 켤레 복소수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이죠.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켤레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쓴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봅시다. 만약에 그래 이거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기억, 얘를 니은 이렇게 나타내어 볼게요. 오케이?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두 근의 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두 근의 합 시영이 두 근의 합 뭐예요? 합이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타내면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 잘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고 알파 베타를 생각하면은 얘는 뭐분의 뭐가 돼요? A분의 C. a분의 c가 될 텐데 자 a가 지금 어떤 수라고 있어요? a가 어떤 수라고 있어? 유리수. 그 다음에 b가 어떤 수라고 있어? 그러면은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얘는 갑자기 무리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무조건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얘도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근데 너 기대지 말라고 했어요. 바른 자세 하세요. 이래놓고 집에 가서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하려고. 다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자, 한 근이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니까 루트근이 나와서 그리고 이 루트는 절대로 벗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알파, 얘를 대충 알파라고 할게요. 한 근이 기억 플러스 루트 니은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른 근이 뭐가 돼줘야 할까요? 왜냐면 빼기 왜? 왜냐면 일단 기억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니은은 돼줘야 됩니다. 왜냐면 둘이 더해가지고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무리수잖아. 무조건 무리수잖아 얘는. 그치? 근데 무리수랑 뭔가 계산해가지고 사라지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니은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여기 뭔지 모르니까 잠깐 별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은 기억 플러스 루트 니은, 그 다음에 별 빼기 루트 니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오케이? 둘이 곱해서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유리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는 어떤 수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얘들은 무리수가 되겠죠. 루트가 달려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떤 수야? 루트가 달려있으니까. 무조건 무리수가 되겠지. 근데 둘이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기억 별, 이렇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기억 루트 니은, 루트 니은이랑 별이랑 곱해가지고 플러스 별 루트 니은,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니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실수, 아니 얘는 유리수, 얘는 유리수가 되는데 얘가 무리수잖아. 얘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겠죠. 죽으려면은 이 별이라는 게 기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근이 만약에 무리수 근이 나오면 다른 근은 이 패턴으로 무조건 켤레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개수가, 우리 근해공식 저기서 공부했었잖아요.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안 죽고 살아있는 어떤 수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플러스 블라블라를 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블라블라를 했으면은 플러스 블라블라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또 켤레근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왜 죽어있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그럼 하나하나 또 물어볼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시 같은 거 좀 넣어 볼 거고, 어떠한 2차 문제식 있습니다. 한 근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었을 때, 그걸로 좋은데 그걸로 장난치고 있어? 너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어요. 다른 근은 무조건 무슨 근이 나와야 돼요? 켤레. 뭐 어떤 수?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 근이 이번에는 한 근이 루트 3 빼기 2가 나왔어요. 다른 근이 뭐가 돼야 돼요? 저요. 네. 마이너스 루트. 그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언제나
언제나 이 무리수 부분에 부호가 바뀐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근이 몇이냐? 3 빼기 루트 8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근의 합을 물어봐요. 두근의 합. 민규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6이 되겠죠. 왜냐면은 다른 근이 3 플러스 루트 8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두근의 합이 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거를 몰라주고 이번에는 두근의 곱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준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마이너스 6이래. 왜요? 자, 다른 근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8이면 다른 근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 3 플러스 루트 4. 그러면은 두근의 곱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9 9 빼기 루트 64. 루트 64가 8이 될 테니까 9 빼기 8 1이 되겠다. 이렇게도 문제가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복잡하죠? 자, 무리수 부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근이 무조건 무리수 근이라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오케이? 자, 이것만 하면 돼요. 한 근이 이번에는 한 근 다시 잠깐만요. 이번에는 A랑 B랑 C가 실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근이 허수 부분인 기역 플러스 니은 I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근은 어떤 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억 마이너스 니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요? A랑 음흠. B랑 C가 실수이래. 이게 이게 아니면 실수가 안 돼서. 아까랑 같은 논리죠.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또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을 구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가 한 근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근은 뭐가 돼야 돼요? 1 빼기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이 한 근이 한 근이 마이너스 i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근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예요. i 음흠. 빼기 빼기 2요? i 플러스 2. 그치. i 플러스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또 그러면 다음 문제 두 근의 합을 물어본다거나 두 근의 곱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신박한 유형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좀 뇌절을 해가지고 a, b, c의 값이 만약에 허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실수로 나올지 허수로 나올지 그거는 문제마다 바뀌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왜 적어줬냐? 자,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루트근이 나오면 다른 근은 루트근이 나온다 라고 말해준 거잖아요. 근데 계속 유리수가 아니면은 한 근이 무리수여도 거기서 멈춰도 돼요. 무슨 소리냐? 루트 2x의 제곱 빼기 빼기 2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루트 2x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인수분 해볼 거예요. 뭐로 묶을 거예요? 루트 2 x로 묶어보면은 루트 2x 가져갔으니까 x 루트 2x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근이 얘는 0 얘는 1이 되겠지. 오케이?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이거 다시 쓸게요. 2로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2x로 묶어버리면은 얘는 루트 2x를 가져갔으니까 x가 남았고 루트 2x를 가져갔으니까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는 0. 됐죠? 여기서 한 근이 루트 2가 나왔지. 한 근이 루트 2네. 다른 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얘 개수가 얘는 뭐 유리수인데 얘는 실수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개수가 실수일 때 실수근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켤레가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하지만 유리수 세상에서 실수가 나오는 무리수가 나오는 패턴은 좀 희귀하기 때문에 무조건 켤레로 나와야 되고 실수의 세상에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좀 특이 케이스 있기 때문에 얘도 꼭 켤레를 맞춰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대표 문제 몇 개 풀고 잠깐
텀 뒀다가 다음 거 풀 겁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영상이 있으니까 다 보고, 영상이 있으니까 칠판만 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어떤 x의 제곱, 아니, 이제 3번 문제 풀게요. 3번 문제가 좀 더 쉬워서. 3번 문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는 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의 k범위랑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때의 k범위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의 k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하려면은 뭘 해줘야 돼요?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케이? 판별식을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해보세요. 그냥 판별식으로. b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4 b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a 있으니까 4k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0보다 어찌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k범위를 구해보면은 k범위가 1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얘잖아요.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는 왜? 어? 마이너스 4는 뭐 마이너스 4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여기서 a가 몇이야? 네. a가 몇이야? A요. 1, b가 마이너스. c가 예.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리에다가 마이의 제곱 마이너스 4 1k를 집어넣어서 암산한 거예요. 암산할 수 있죠? 우리 고등과정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한 번, 자, 준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이 판별식이 서로 어째야 돼요? 뭐랑 같아야 돼요? 저 왼쪽 값이랑 이하한 값이랑 판별식의 값이 0이랑 같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험 보고 싶어요. 그대를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학교처럼 오는 거 어때요? 새벽에도 받아줄게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자, 판별식 다시 한번 써봐요. 뭐가 나와요? 판별식 값. 준이. 판별식이 뭐예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야 되겠죠? A제곱 빼기 4AC 그러면은 여기다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니까 4 마이너스 4 a 자리에 1 c 자리에 k 했는데 중근이 되려면 이 값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얘가 4 마이너스 4k 계산 결과가 0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족하려면은 k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아, k가 1이면 얘는 중근을 가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라스트.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가지려면은 이 판별식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생각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4 마이너스 4k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2항하고 4로 나누고 하면은 k 범위가 1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가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해 안 된 사람 됐죠? 그 다음에 1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녀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두 근의 합이 시험이 뭐가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근, 얘가 계수잖아요. 이 계산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두근의 합은 몇이에요? 3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서 두근의 곱은 몇이에요? 4가 되겠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너가 빠졌던 곱셈공식 내용입니다. 이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4라는 값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 장난치라고 준 건 아닌데. A 플러스 B 제곱을 하면 얘에 대한 좌변에 대한 제곱을 하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것이고 걔가 9가 되겠지. 오케이? 근데 알파 베타가 4니까 이 계산 결과는 8이 되는 거잖아요. 얘만 이항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의 계산 결과가 1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대들 이해하시나요? 곱셈공식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과거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무조건 발목 잡히기 마련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만 사실 이용하면 아래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저기서 그치. 답을 이렇게 계산 결과가 1이고 여기 계산 결과가 4가 되는 거니까 마3 해주면 되겠죠? 은효, 세 번째 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알파, 이 통분해가지고 알파 베타분해 여기 베타 베타를 곱했으니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를 곱했으니까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알파 베타가 어딨냐? 알파 베타가 4라는 거 알고 있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건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민규 이해됐어요? 네. 준이는? 이해됐어요? 곱셈공식에서 우리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치? 그런 걸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복습 내용 하나만 더. 27번. 이거는 객관식인데 풀어드릴게요. 객관식부터 얘기해야 왜? 자, 27번입니다. 객관식이고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얘랑 얘는 실수인데 한 근이 2 마이너스 i가 나왔어요. 자, 준이 다른 근은 뭐가 나와야 돼요? 2 플러스 i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두 근이 나와버렸네.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몇이에요? 4 아이 쉬워지죠. 맞아요. 4예요.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 뭐예요?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4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1이 돼서 5가 되겠지. 근데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두 근의 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이 스몰 a 스몰 b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어야 하는데 됐죠? 여기서 a는 2죠?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달고 2분의 여기서 b는 스몰 a죠? a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될 것이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여기서 a는 2니까 2분의 여기서 c는 여기 있는 b가 될 테니까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이항하고 곱하고 하면은 스몰 a, 스몰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암산 결과 스몰 a의 값이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암산 결과 스몰 b의 값이 10이 되겠다. 이 두 개를 b에서 a를 빼라라고 했으니까 18이 정답이 되겠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떤 흐름인지 이해됐죠? 자,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응용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개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유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알려줄 게 많이 없고 문제풀이 위주로만 알려줄 게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풀이는 저기 영상에 다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개씩만 알려주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근의 판별이라는 건데 이거는 맞아. 그 주관식 1번, 2번 풀지 말고 근의 판별 같은
내가 찝어줘야 되나? 좀 이따 찝어줄게요. 한 번 더 나한테 말해주세요. 근해 판별은 지금 여기에 넣고 보니까 몇몇 문제는 여기 어울리는 게 맞는데 몇몇 문제는 2차 부등식을 공부한 다음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P에 들어가 있는 근해 분리 문제는 지우겠습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개념적인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학교 시험이나 좀 어려운 유형의 타건 테스트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짚어주겠습니다. 근데 분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2차 함수를 공부하고 온 거잖아요. 너희들은 아직 안 했지만 2차 함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보고 이 근이 어디쯤에 있을까를 예측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근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거 만족하는 K 값이라거나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주긴 할게요. 자, 아무튼 어떤 2차 반전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예시예요.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두 근이 모두 만약에 2보다 크다라고 해봐요. 이 참수로 그려보면은 최고점의 개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은 얘가 2이고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판별식을 했을 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어째야 돼? 판별식을 했을 때 어째야 돼요? 0보다? 이해 안 되면 바로 이제 손 드세요. 알겠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을 계산을 하면은 두 근의 합은 첫 번째 근도 2보다 크고 두 번째 근도 2보다 크니까 얘는 4보다 커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근도 3보다 크고 두 번째 근도 3보다 크니까 둘이 곱했을 때 4보다 크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이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해서 펑션 f2의 값을 계산하면은 얘는 0보다 크더라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만족하는 k 범위 같은 걸 구하는 게 근해 분리 유형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2차 부등식이 대부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들고 여기를 골라서 넣고 보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2차 부등식까지 공부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 식으로 해줄 겁니다. 오케이? 해서 풀이 과정은 일단 써놓긴 할 거예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실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이 나올 것이고 오케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두 근이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의 실근이야. 0이 없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의 값이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생각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생각을 해보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겠지.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졸린 눈이니?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생각해 볼게요. 두 근 다 모두 양수라고 생각하면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계산했을 때 어찌해야 돼요? 0보다 크다라고 세야 되겠죠. 이런 뉘앙스. 지금은 이거 공식 아닙니다. 풀이 패턴이에요. 어려운 유형들은 풀이 패턴이 있는 거지 풀이 공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케이? 뭐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연립방정식에서 잘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가감법, 대입법이 있었던 것 뿐이지 모든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공식, 무조건 몇 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쵸? 그냥 눈치껏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런 응용에 대한 내용들도 편하게 푸는 단계가 있는 것 뿐이지 뭐 언제나 맞는 공식 같은 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미소.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가 모두 음의 실근이라고 생각하면은 음실근 뉘앙스만 파악하세요. 뉘앙스만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실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별식 D의 값이 일단 두 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0 이상이 나올 것이고 됐죠? 두 근의 합이 첫 번째 근도 음수, 두 번째 근도 음수가 될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좋아요. 0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고 두 근을 곱하면 음수잖아요.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의 값은 0보다 크다 라는 걸 판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2차 분노식이 살짝 섞여 있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다 빼주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2차 부등식 때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판별식 뒤의 값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할 것이고, 오케이? 서로 다른 부호인데 같은 부호를 가질 수는 없거나 중근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모릅니다. 오케이?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은 알파 베타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차라리 이게 더 쉬운 문제죠. 근데 이런 쉬운 문제는 쉬우니까 자주 안 나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의 활용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또는 이해 안 된 거 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언급만 해주는 건데, 이제 어떤 수에 대해서 근이나 또는 해가 성립한다 또는 위에 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표현 방법이 좀 많단 말이에요. fx는 0의 해 알파 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뭐 대충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의 근 베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3x 마이너스 5가 얘가 성립하는 감마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성립한다, 위에 있다, 그리고 근이다, 해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걔들의 특징이 뭐예요? 근과 해랑 뭐 그런 것들의 특징.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얘 해가 뭐예요? 민규? X 제곱 네? 4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근데? 참이네요. 그치. 얘를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값을 보고 해, 근, 답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 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참이 된다. 그러니까 0이 된다, 참이 된다. 그러니까 f 알파라는 값이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준이, 얘 근이 베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fx는 아니에요. 나 지금 두 번째 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fx가 없죠, 이 사람아. 이거 제곱 아니에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얘 근이 베타이다. 이러면은 베타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완전 잘 모르겠는데 말인가? 베타 제곱 플러스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텍스트로 말했죠. 집어 넣으면 성립한다는 논리이니까 베타의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 계산 결과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얘가 성립하는 감마라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네? 뭐가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2베타 세제곱 맞아요. 이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아니죠, 감마잖아요. 감마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3 감마 마이너스 5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표현의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많긴 하겠지만 얘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집어넣으면은, 대입하면은, 집어넣는다 또는 대입하면은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파생되는 거 써주기 전에 예시 문제 좀 볼게요.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0의 근이 알파라고 생각합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4x의 4 알파의 제곱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2의 값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민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허. 아니에요. 근해 공식 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해도 되겠지만 한번 해보면은 x의 값이 뭐 대충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나오긴 하겠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준이? 인수분해도 안 되는 친구예요. 되지 않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알파 플러스 1은 바로 나왔고 알파 플러스 2는 좀 이따 볼게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골랐는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얻어내야 되는 공식은 뭐냐면은, 얘 해를 뭐라고 했어요? 알파라고 했죠? 해라고 했잖아요.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겠지. 집어넣어서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얘 2항하고 2배 해봐요. 그러면은 이 2배 하는 거니까 4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는 8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얘를 물어봤는데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몇이에요? 그치, 얘가 8이 될 것이고 얘가 10이 되겠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근해 공식 썼어 안 썼어? 하지만 답은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2차 방정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 할 수 있으면은. 됐습니까? 오케이? 비슷한 내용. 어떤 2차 방정식 똑같은 친구군요.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이 있는데 얘를 해를 이번에는 베타라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약간 다른 친구군요. 자, 얘 해를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켤레 플러스 1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인수분해로 근을 구해보려고 하면은 x의 값이 일단 판별식만 해볼게요. 판별식 하면 뭐가 되죠? b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2 4ac니까 빼기 32가 되겠죠. 얘는 0보다 작죠? 그럼 근이 어쩐다는 거예요? 근이 있다 없다? 허근이다. 그렇지.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근이 베타라고 나왔네요. 한 근이 베타가 될 건데 허근이 될 테니까 대충 기역 플러스 니은 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근이 허근이면 다른 근은 뭐가 나와야 돼? 어떤 허근? 허근이긴 한데 어떤 허근? 켤레근이 나와야 되겠죠. 다른 근은 켤레근인 기역 빼기 니은 i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얘를 베타 켤레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합은? 그러니까 합은 베타 플러스 베타 켤레가 될 텐데 이 기억이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생각해 보면은 두 근의 곱은 베타 곱하기 베타 켤레가 하긴 하는데 두 근의 곱은 준이 뭐가 나와야 돼요? 1에 넣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두 근의 곱 뭐가 나와야 돼요? 2? 두 근의 곱은 2가 맞아요. 왜냐면은 a분의 c를 두 근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바로 대답 못하죠? 왜 바로 대답을 못하죠? 네? 다 당황해서. 쉽지 않다.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얘는 전개할 수 있잖아요. 전개하면은 뭐 베타 켤레 플러스 베타 켤레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아래에 우리가 정보 사실 다 구해놨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거, 아, 얘의 계산 결과는 2다. 얘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3에서 2분의 3 빼는 거니까 2분의 3이더라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근해 공식 이용한 다음에 하나하나 집어넣어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현명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표 문제에서 풀어줄 내용이긴 한데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f ax 플러스 b에 대한 근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막 이상한 거, 이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3 감마 플러스 5는 0이 되게 하는, 아니지, 보통 이런 문제는 얘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방향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은 2차 방정식에 엮여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한 문제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해서 이거를 내가 다 알려주려고 하다가 어제 45문제를 풀고 거의 기절하듯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새벽 5시에. 몇 시 잤어요? 새벽 5시 반쯤 잤겠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9시에요. 10시 그거 특강이 있어가지고. 해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약간 도끼가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하루에 18시간 일하고 있는데 니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네.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내가 포기를 할 텐데,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공부한다면은 더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래서 어젯밤에 부모님한테 전화 좀 했습니다. 매일매일 좀 부르고 싶다고. 쌤이 18시간 혼자 하는 거 싫었어요. 저 지금 5시, 어제는 좀 유난히 늦게 했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2시에 퇴근하시고 어쩔 때는 3시. 보통 2, 3시에 퇴근합니다. 보통 2, 3시. 어제는 그럼 왜 밀렸어요? 왜 했냐고요? 니들 이 2차 방정식 아니 어제는 왜 이렇게 밀렸냐고요. 씨발. 밀린 게 아니라 46문제 정도 풀고 있으니까 저도 문제 실수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우고 다시 풀고 하고, 그 다음에 풀다가 멘탈 터져가지고. 어제 수요일이니까 7시부터 10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저 풀 수업이에요 항상. 그럼 둘 다 걔를 평소에 수업 끝나면 뭐예요? 2시까지? 2시까지? 다른 문서 작업하거나 너희들 이제 이 고등교재 있죠? 그거 만들든가. 이제 이거는 다 만들었잖아요. 얘는 다 만들었는데 아직 수원이 덜 만들어졌어요. 수원은 절반 만들어져가지고 절반 만든 걸로만 수업하다가 나머지 절반은 수업하다가 마저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이거 내가 다 문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2000문제. 사실 다 만든 건 아니고 과거에 만든 거,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거 합쳐져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진 거고. 다 쌤이 만든 거예요? 다는 좀 아니고 내가 좀 골라온 것도 있고요. 미안해, 지금 컨트롤 CV도 몇 개 있어요 사실. 아니, 컨트롤 CV가 많죠. 이게 정석 기반이에요. 이 안에 정석 문제 거의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정석이 좋은 책이긴 한데 정석 책이 안 이뻐서. 그래서 내 희망사항은 여러분이, 내가 뭐 많이 저는 그래도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나의 절반만큼만, 수학이 아니어도 돼요. 내 절반만큼만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 정답률이 안 나올 겁니다. 어제 화요일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내가 충격받아서 그래요. 자, 아무튼 잡담 그만하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개념적인 부분이 맞기도 하지만 이게 다 개념적인 영역도 맞긴 해요. 개념도 사용을 해야 되고, 개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앞에서 설명했죠. 2차 방정식 응용이라고 써야 되는데
(2차) 방정식에서 다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오케이? 2차 방정식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응용을 하고, 왜냐면은 그대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가만히만 내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들이 더 어렵고 더 꼬아서 문제를 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자, 또 이제 그 문제에서 알려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킬러 같은 데서, 심화 같은 것에서 더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는 심화 과정 공부할 겁니다. 심화 과정은 센 기준으로, 센 정도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때, 모든 공식을 암기하고 있었을 때 더 공부할 거 없나? 라고 할 정도가 됐을 때 공부하는 영역인데, 그때쯤 가면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거예요. 좀 이따 이 시간에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고라거나 아니면은 가치관 같은 거를 계속 알려줄 겁니다. 그게 특히나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은 정말 1 알려주고 100 정도 물어보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문. 저 뭐요? 진짜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돼요. 뒤에서 스쿼트라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잠 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해서 다시 한번 대충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현재까지 공부한 게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차 방정식을 공부했죠? 2차 방정. 2차 방정식을 공부했고, 그 앞에서는 잠깐이지만 1차 방정식을 공부했죠. 네. 사실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아!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 다음에는 가우스라거나 3차 방정식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 같은 것도 나오겠죠. 빨간색이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공개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 영역에서 벌써 공부한 게 판별식이라는 내용을 공부했고요. 판별식. 그 다음에 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도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내용도 공부했고, 복소수. 내가 이걸 왜 적어주냐? 자, 2차 방정식 공부했죠? 그럼 이가 복소수랑 연계돼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2차 방정식 공부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또 공부했잖아요. 이 두 개 연결해가지고도 분명히 나오고. 오케이?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요. 헛짓거리 하지 말랬죠? 일어서요. 그 뒤에 가가지고 농구하는 슈퍼하고 있으면 그게 공부에 도움이 돼요? 공부에 필요한 행동을 하라고. 거기 기대지 마세요. 카메라 흔들리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앞에서 공부했던 곱셈공식. 곱셈공식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오케이? 곱셈공식은 또 응용을 하면은 인수분해랑도 응용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랑도 또 응용이 되는 내용이고, 오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랑도 응용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문제가 만들어질 텐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등식이라거나 이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같은 내용들. 오케이? 그리고 공부하지 않았던 2차 함수. 이거는 바로 다음 턴에 공부할 내용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접함? 교점과 그 다음에 접함. 이 내용은 2차 함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이거를 이용했고, 또는 이제 좌표 평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케이? 말 안 난 내용도 엄청나게 많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에 공부할 지수법칙이라거나 로그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도 문제가 나오긴 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선생이고 강사라고 생각해봐요. 문제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내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물어봐야 되는 문제는 겨우 25문제밖에 없어요. 시험지는 25문제를 넘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적어가지고. 막 쓸까 먹겠죠? 한 문제 안에 얘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문제.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섞여 있는 개념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한 문제 안에 판별식도 섞여 있고 복소수에 대한 개념도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복소수인데 근과 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문제들. 오케이? 그런 문제들로 많이 어렵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하시고 여기 공부 내용 잘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런 2차 방정식 응용은 알려줄 수 있는 개념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것들만 좀 알려주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못 알아보겠는데요. 아 그거 약간 그거예요. 끝나가지고 그냥 거기는 행렬은 공부 안 하는 여기 교육과정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그때쯤 가면은 내가 만들 거여서 그때 프린트 해주고 할 거예요. 그 초안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글씨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개념 몇 개 풀면서 무슨 소리인지 좀 알려주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응용인데 내가 영상에서 말해줄 거예요. 1번, 2번은 2차 부등식 내용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풀어줄 만한 내용이. 준이한테 많이 물어볼게요. 지금 준이 멘탈 나간 것 같으니까. 근과 계세 관계를 이용한 유형입니다. 6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을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이 있는데 근을 알파분의 베타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이 k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부터 구해봅시다. 지금 민규도 멘탈이 나갔네요. 약한 사람만 공격하겠습니다.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민규? 4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얘는 a분의 c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준이? 7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자, 이 문제는 두근을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감마를 두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될 테고,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두근의 합이 뭐가 나와요? 이거 그거구나. 네?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몇이 나와요? k를 이용해서. 그 마이너스 k분의 k. k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분의 베타랑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가 두근이래요. 두근의 곱을 하면은 a분의 c가 돼야 되니까 몇이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데 어차피 얘도 1이 되는 거니까 이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k 값을 구함인데 자, 이거 푸는 거 또 아까 또 비슷하게 했었죠?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거 통분해가지고 하는 거 아까 은효가 했었잖아요. 통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준이. 이거 통분, 이거. 알파 베타분의 B알 베타의 제곱,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k분의 2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알파 베타가 몇이었나 생각해보니까 얘는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몇인지는 아직 안 구했죠. 저거 구하는 것도 곱셈 공식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얘를 제곱을 하면은 알파의 제곱, 이거 이제 암산하기를 원해요. 저는 나중에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의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7이고 전체 생각하면은 14가 될 테니까 이항하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다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2가 되겠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이 계산 결과가 k분의 2랑 같다고 했으니까 k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k 값이 7이 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근과 계세 관계를 이렇게나 꼬아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9시 한 20분까지만 문제 풀고 나머지는 다른 것 좀 할 겁니다.
막 객관식은 이거보다 쉽겠죠. 주관식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저 객관식 무슨 문제 있는지 슬슬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이거 해줄걸. 그래. 이거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업저버라는 심화 과정에서 알려줄 내용입니다. 몇 명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차근차근. 자, 두근의 합을 생각할 거예요.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텐데 얘는 몇이 됩니까? 네? 두근 합.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왜요, 근데? 그 마이너스 2분의 그게 아니라 아까 손 들었잖아요. 그 손짓 사고가지고 안 돼요. 두근의 곱을 생각할 겁니다.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곱. 1 아니 3 3이죠. a분의 c니까 3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새로운 2차 반전식을 두근은 얘랑 얘를 두근으로 가지겠대요. 그러면은 새로운 2차 반전식의 두근의 합을 생각해 보면은 두근의 합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새로운 2차 반전식의 두근의 곱을 예상하면은 두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각각을 계산해 보면은 얘는 또 통분해가지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 하면 되고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생각하면 될 텐데 됐죠? 이거 알파 베타가 3이라고 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고 두근의 합이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알파 베타가 3이었으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얘가 두근의 합, 얘가 두근의 곱이니까 아하, 이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두근의 합이 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두근의 곱이 얘니까 플러스 3분의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분수 모양이니까 좀 안 예쁘죠? 곱하기 3을 할게요. 오케이? 곱하기 3을 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보통 문제가 정수, 가장 간단한 정수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일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옵저브 이거 끝나고 3월달에 옵저브라는 심화과정 대충 블랙라벨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준의 교재를 공부할 건데 거기서는 이런 기술을 알려줘요. 개수 역전. 특이한 유형에서 외워야 될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풀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딱 이 유형에서는요 개수를 바꾸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개수가 1, 마이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면은 답이 됩니다. 무조건. 증명을 하려면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생략하고 고등학생 정보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예? 예? 고등학생 때요? 좋아요. 해서 저는 이거 어떻게 찾아냈냐 한 100문제 정도 풀어보면은 뭐야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증명을 해봤는데 맞더라. 해서 어떤 문제든 얘가 만약에 얘가 막 21로 나오고 얘가 31로 나온다고 했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해를 해로 가지는 2차 반전식을 구하여라 하면은 무조건 31, x의 제곱 마이너스 21, x 플러스 1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알려줄 건데 근데 이걸 알려주려면은 기본적인 내용도 이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달달달 외워놨을 때 다 알고 있었을 때 심화 과정으로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까먹었어요 라고 하면은 대단히 애매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우스 끼워 넣은 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아니다. 약간 잠깐 쉬었다가 그냥 몇 문제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쉬었다가 마저 진행할게요. 자, 좀 많이 어려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대부분 틀려 하는 내용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나머지 정리에서 이런 거 기억나니? 어떠한 px를 이런 거 막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같은 px를 막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그 다음에 이 px를 x의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해가지고 뭐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느낌처럼 2차 반식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소문난 유형 중에 하나여서 저거를 인강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2번이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니? 여러분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사실 11 자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집중해 주세요. 이거는 12단원의 23번이에요. 12단원의 23번. 자, 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예근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근이라고 했으면은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집어넣으면 된다.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f 알파의 값이 0이다. f 베타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말할 수가 있겠죠. 아하, 펑션이라는 f라는 덩어리 안에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가 있으면은 걔는 0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이 알파 빼기 5가 되겠지. 얘가 0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괄호 안이 알파가 되어야 성립하는 건데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노트에다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책에다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 이거 반 정도 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이야기는 어려워요. 아, A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 수나. 아무튼 알파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얘가 괄호 안이 2알파 빼기 5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성립되는 게 보장할 수가 없지.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집어넣는다고 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얘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뭘 집어넣어야 얘 근이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상상 속의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기억이라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저는 기억 니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AB랑 비슷한 거 썼으니까 헷갈리니까 기억 니은 같은 거 쓰는 겁니다. x에다가 기억을 집어넣으면은 f 이 기억 빼기 5가 되겠지. 얘가 몇이 되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근데 기억이 어떤 수냐? 내 상상 속의 수인데 기억을 집어넣었더니 이 기억 빼기 5가 알파가 되는 그런 기억을 집어넣겠다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알파를 집어넣어서 2알파 빼기 5가 0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말한 거 설명해 보세요. 이 알파 대신에 기억을 넣었어요. 기억을 넣었어. 왜 넣었어요?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성립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지만 기억을 집어넣었는데 기억은 뭐냐? 이 기억 2예요. 이 기억 빼기 5를 했을 때 알파가 되는 그런 마법의 기억을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덩어리 안이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계산 결과가 몇이 돼? 이제서야 0이 되겠죠. f 알파는 0이라고 우리 말해놨으니까.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에다가 니은을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f 안에 이 니은 빼기 5를 할 건데 오케이? 됐죠? 그런데 자, 이 니은이 뭐냐? 마법의 니은을 집어넣을 건데 어떤 니은이 되냐? 이 니은 빼기 5가 베타가 되게 하는 특별한 니은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 니은 빼기 5의 계산 결과가 베타가 되게 하는 특별한 니은을 집어넣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니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니은을 집어넣었을 때 이 니은 빼기 5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 덩어리가 베타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괄호 안이 베타가 되었으니까 얘는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서야 이 2차 번지식의 근이 기억과 니은이다. 이 f 2x 빼기 5
는 0이라는 이상한 2차 방정식의 근이 기억이랑 니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기억이랑 니은이 뭔데? 모르죠? 그쵸? 기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기억 빼기 5가 알파가 되는 건 알고 니은을 집어넣어서 이 니은 빼기 5가 베타가 되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니은이 뭔지 니은이 뭔지 기억이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좀 치환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을 2항하고 2로 나누고 하면은 기억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5를 2로 나눈 것. 여기서 그리고 니은은 베타 플러스 5를 2로 나눈 값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터집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어디서 이해 안 됐어요? 자, 봐봐요. 기억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 기억 빼기 5라는 게 알파잖아요. 이 기억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2분의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따라서 기억이 알파 플러스 5이다. 니은이 2분의 베타 플러스 5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 안 된 사람, 이 과정 전체적으로 다 이해됐어요? 너는? 그래, 이해됐어요? 너도? 이해됐어요? 나중에 그러면 다 이해됐다 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가 물어본 건 뭐예요? 상수 K에 대한 맞아요. 이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K요? 에? K 몇 번 보고 있니? 23번. 응용. 아니야, 이거 12단원이에요. 12나 13 아닐 텐데. 응용 13인데요? 아, 이거 12단원이라고 했잖아. 이거 중요하니까. 물론 13단원에는 더 어렵게 나옵니다. 이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이 기억과 니은의 합을 물어봤죠. 둘이 더하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데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저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끝났죠. 이 계산 결과가 2분의 13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업주부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편하게 푸는데 그럼 그때 가서 할 겁니다. 기본 과정이나 기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이 스킬을 알려줘야 편하지, 그거를 먼저 알려주면 너희들이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2차 방정식 및 복소수 기타 등등에서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재검사 할 건데 교재검사 제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내줄 겁니다. 커트.